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잠실에 위치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43평형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15년 전 분양 때부터 쭉 사셨던 아파트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집에서 15년을 살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당연히 이제 집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단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살던 집에서는 이사를 나갔다 와야 되고 또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살던 집이 인테리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을 만나서 이제 고객님의 이런 어떤 필요 조건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고객이 불편하셨던, 특히나 이제 이 집이 1층이거든요. 그래서 추위, 그러니까 단열을 해결을 하고 어떤 샤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감을 원하셔서 그렇게 시공을 해드린 현장입니다. 이제 그럼 제가 현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1층이라 그리고 어떤 소음과 당연히 어떤 먼지 그런 추위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삼연동이 많이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벽을 잡은 다음에 요 초슬림 도어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여닫이가 아닌 스윙 도어, 즉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 수 있는, 이게 한쪽만 개폐가 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덜렁거리기도 하고 쓰기가 사실 편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스윙도어로 설치하시는 게 안전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단열도 잘 됩니다. 이제 안쪽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어떤 현관이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장들은 그 기존의 도어를 바꾸지 않고 필름으로 리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저분했던 손잡이 다 떼어내고 제가 이렇게 손잡이도 다 달아드렸고요. 이게 사실 15년을 썼지만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고 깔끔해가지고 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쪽에 있는 장은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수납과, 그리고 위쪽에는 어떤 소품들을 놓으실 수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거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보기에도 깔끔하게 그렇게 장을 설치했고요. 자, 이제 마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컨셉은 화이트 우드인데, 우리가 보통 화이트 우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하얀색 도배를 하고 이제 우드 느낌의 필름을 시공하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쓰여지는 자재의 어떤 소재의 물성이라든가 시공, 걸레바지라든가 몰딩 이런 형식에 따라서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별로다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감은 도장도 아니고 필름도 아닌 도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공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배 마감을 해갖고, 보시는 것처럼 걸레바지와 이쪽에 보이는 이제 문선들, 여기를 이제 1대1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많이 보시는 9mm 문선, 그리고 일반적인 4전평 걸레바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깔끔한 느낌을 갈 수 있고, 필름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제 분절 라인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공된 도배지는 이제 LG의 지아 패브릭 벽지인데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마감도 깔끔한 그런 벽지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40평대다 보니 너무 화이트만 가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필름 처리를 하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재료의 물성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재료 구분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였고요. 여기 시공된 필름은 이제 독일제 레놀리 필름입니다. 레놀리 필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필름과 달리 PP 소재, 어떻게 보면 약간 종이가 베이스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공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필름보다 훨씬 더 번들거리지도 않고 이제 친환경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진짜 무늬목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무늬목 같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마감하면서 여기 이제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오셨는데 1층이다 보니까 다 남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쪽 도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인 9mm 형식이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돌출이 되죠.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케이싱 부분을 다 1대1로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어와 이제 문틀의 어떤 경계를 주면서, 그리고 문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로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손이 때가 타고 이제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재료 마감을 하면서 필름 처리를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도어 부분만 이렇게 이제 레놀릭과 이제 같은 느낌의 LG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바닥인데,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마루가 아닌 이건의 포레스타 무늬목마루, 보통 이제 합판마루라고 하죠. 이 무늬목마루이기 때문에 강마루보다는 훨씬 더 이 패턴이 자연스럽고 맨발로 밟았을 때 강마루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필름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나무의 어떤 질감이 굉장히 좀 좋은 그 보행감을 좀 선사하고요. 자, 이쪽 보시는 벽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도배입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걸레바지를 1대1 처리하고 상단 부분은 이제 몰딩 없는 무몰딩 도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한 네,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고, 물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석고보드나 MDF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도장을 하는 그런 목공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마감 형식이고요. 자, 이 우물 천장이 사연이 되게 많은데요. 이 집이 특이하게 이 천장고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집들은 보통 5, 6cm 정도 공간이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뭐 T5 등을 간접 등을 시공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낮아서 2cm가 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포기를 하고 평으로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 집의 어떤 느낌상 이게 또 없으면 또 아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또 실링팬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LED로 다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실링팬은 이제 루시에어 제품인데, 지금처럼 천장고가 높지 않을 때 굉장히 어떤 좋은 풍량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천장고가 낮을 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기존에 확장이 돼 있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15년 전에 확장을 했으니 뭐 당연히 뭐 단열 능력이 좋지는 않았겠죠. 저희가 이제 바닥을 다시 다 파내고 바닥 단열부터 난방배관까지 다 새로 심었고요. 기존의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LG 창호가 이렇게 시공이 돼 있었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영림의 우드결 필름으로 이렇게 네, 깔끔하게 리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팁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샤시 주변에 테두리 부분을 그냥 도배로 마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목공을 짜서 필름으로 마감하는 게 훨씬 더 좀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뭘까요? 네, 문이죠. 네, 문인데 보통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터닝도어나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방화문이나 터닝도어가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있는 거를, 물론 이제 기둥이 없었으면은 좀 다른 형식의 마감을 갔을 수도 있는데, 기둥이 그 내력박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오브제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 문짝으로 커버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LED의 SMPS가 위치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MPS를 위치하는 네,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등은, 보통은 이 라인등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잘 들어서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이쪽에 이제 테이블을 놓으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책도 보실 계획이시라 저희가 이렇게 노트북 충전할 수 있게끔 콘센트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햇빛이 막 많이 들어오는 그건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눈이 편안한 라인 조명을 시공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또 보여지는 어떤 신미성 두 개를 다 잡아봤습니다. 네, TV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TV는 고객님이 쓰시던 제품을 이삿짐으로 보내서 아깝게도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85인치 TV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박스를 짜고, 밑에는 이제 셋탑과 이제 사운드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구부를 만들어서 네, 그런 거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전선과 네, 이런 뭐 HDMI 선도 다 제작을 했고요. 자, 보통 이쪽 부분 마감이, 제가 이제 저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마감을 했죠. 필름을 이제 덧대기 시공을 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분전 라인을 좀 덧대기 시공으로 커버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배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마감적인 부분도 분절이 없게끔 네, 그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입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 레놀립 필름을 시공을 했고, 지금 보여지는 이건의 이 포레스타 마루와 이 레놀립 필름의 어떤 조화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진행 중인 현장에 고객들도 와서 보시고 이 매칭이, 톤 매칭이 굉장히 좋다. 네, 그렇게 좋은 매칭을 했고, 이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리콘은 조색을 해서 이제 변색이라든가 어떤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보조장을 설치를 하고, 네, 이쪽 부분은 이제 거실과 동일하게 레놀립 필름을 했는데,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왜 필름을 안 발랐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철판이 들어있습니다. 자석을
그 자석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끔 고객님이 이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셔서 그게 좀 되게 많아요. 얼마 정도 많냐면 그냥 여기 다 채울 정도로 있으셔서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어떤 판넬보드에 이렇게 세워두셨는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저희가 철판을 시공을 해드렸고, 자, 이쪽에 그 시공된 가구를 보시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레놀리 필름과 톤이 같죠?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놀리 재질로 만드는 가구입니다. 네, 레놀릿으로도 이렇게 가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된 느낌의 어떤 보조형을 만들었고, 상판은 이제 저희가 늘 쓰는 이제 메라톤의 콤팩트 세라믹을 시공을 해서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때도 안 타고 뜨거운 거 올려도 되고 심지어 겨울에 차갑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라믹은 세라믹 식탁 같은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굉장히 차가워요. 왜? 걔는 돌이니까. 근데 얘는 HPL이라는 그 수지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위자를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전경이 끝내주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바깥을 바로 볼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바 채워놓고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좀 책도 보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보여지는 여기는 전부 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서랍으로 처리를 해서 수납과 어떤 뭐 디자인적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는 네, 그런 괜찮은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이 가구는 물론 제가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어떤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이제 템바보드를 이제 시공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기성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목공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네, 레놀릿과 비슷한 느낌의 LG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이제 다용도실 나가는 터닝도어인데 뭔가 터닝도어도 좀 뭐 촌스럽진 않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터닝도어를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다 케이싱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터닝도어가 있고 도배 마감에서 오는 그런 어떤 뭐 좀 울퉁불퉁한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를 좀 배제를 해서 뭐 깔끔하게 네, 시공을 해봤고요. 이제 아이리스가 제작한 주방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집 주방은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가 조그맣게 있었고 아무튼 뭐 수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가스가 이쪽에 있었는데 그 가스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드를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거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간이 없어요. 그럼 대다수 이런 경우 뭐 주방 업체든 인테리어 업체든 이거 안 됩니다. 좀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목공으로 박스를 짜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기가 배출될 수 있게끔 나름 네, 그런 노하우를 좀 시공을 해서 제가 주방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두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거 망장입니다. 이 망장 같은 경우는 뭐 요리 좀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념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소스도 다양하고 아무튼 뭐 많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이 망장을 크고 튼튼한 거 거의 뭐 키친바우급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항상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서랍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와이드하죠. 이 서랍은 1200 사이즈인데 불룸 서랍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수저함을 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제 서랍 레일은 이제 블룸의 안타로 레일인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뭐 내구성이라든가 기능성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재질이고 여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이게 단순한 이 도어가 페트가 아니라 아사라는 제품인데 이거를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감 부분은 제로 엣지로 만들어서 마치 도장을 한 듯한 굉장히 깔끔합니다. 비용도 도장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죠. 네. 네,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했고 식세기는 이제 고객이 이제 기존에 쓰시던 거를 다시 달아드린 거라 조금 마감이 덜 됐는데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뭐 상부장은 네,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네, 이렇게 다 18T로 다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늘 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부 조명을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매우 네, 쓰시기 편하게 해드렸고요. 자,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타일이 붙겠죠? 뭐 여기는 이제 인덕션이 있으니까 뭐 필름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일이 붙을 건데 타일이 이쁘세요? 이 세라믹이 이쁘세요? 당연히 이게 이쁘죠. 물론 이제 타일보다는 뭐 비용은 좀 더 들어가지만 이거는 이제 얇은 제품이 여기처럼 이제 두꺼운 CVT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다 직접 시공을 했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지금 디트리시 제품이 시공이 됐는데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화력도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런 인덕션, 수입 인덕션은 보통 이제 차단기가 30A가 필요해요. 근데 30평대 구축은 메인이 30이기 때문에 일단 좀 사용이 안 되시고, 여기처럼 이제 준신축, 이제 한 10년 언저리 집들은 보통 이제 메인이 40A나 50A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수입을 쓰셔도 된다. 당연히 저쪽에서 이제 전용선은 뽑아야 되고, 이제 보통 이제 두꺼비 집 안 예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빠치징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수납을 해봤습니다. 개수대랑 수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백조에 이제 깜뽀르떼볼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원앙 싱크, 네, 한스 싱크의 제품인데, 깜뽀르떼 제품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옵션이 좀 좋아요. 이렇게 뭐 수세미 망도 있고, 요런 뭐 그 도마, 네, 그리고 여기 식기건조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품목으로 포함이 되고, 네, 바로 이 배수구 캡이 저렇게 스텐으로 제작되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네, 깨끗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엠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때도 안 끼고요. 이렇게 이제 퇴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수전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오슬로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샤워 상태도 되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직수 상태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이런 류의 수전들은 이제 소비자분들은 보통 이제 무광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니켈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니켈은 크롬보다 조금 더 비싸다. 네, 그렇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식기건조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배송이 안 됐네요. 네, 아쉽지만, 네, 나중에 이건 사진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어떤 코너장도 이제 좀 죽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최대한 뭐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설계를 했고요. 네, 여기도 뭐 충분히 이제 큰 어떤 그릇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할 수 있게 해드렸고, 자, 이쪽은 이제 그 큐커, 네, 전자레인지 오븐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요즘 집에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에어프라이어인데,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출식으로 놓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 밥솥을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밥솥 같은 경우는 사실 꺼내놓고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해서, 네,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시는 이제 뭐 삼성 비스포크, 네, 이제 냉장고가 시공이 됐고, 여기 원터치가 빠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의 쇼바도 다 이제 블룸 제품을 시공을 해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거 쓰시다 보면 좀 고장 나잖아요. 저희는 웬만하면이 아니고 저희는 블룸만 씁니다. 네, 그래야지 고장도 안 나고 어떤 이런 뭐 작업을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구조가 이래서 여기는 이제 라인 등을 제가 설치는 안 해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매입등 COB 등만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네, 어떤 조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욕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요거 깨알 팁. 자, 여기는 지금 도배잖아요. 이쪽 부분은 필름이고, 이런 어떤 재료 구분만으로도 이 어떤 이쪽의 어떤 까짐도 예방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완결성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과 드레스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도어만 이렇게 이제 우드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네, 세련된 그린 느낌을 줬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디자인도 심플하고 굉장히 이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잡아보시면 아십니다. 네,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은 뭐 디자인적으로 뭘 한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도배, 뭐 몰딩과 걸레바지 시공을 했고, 기존에 이 에어컨을 시공을 못 하셨었어요. 이 배관 작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사전에 배관 작업을 다 했고, 이 집이 이제 안방에 보통 이중창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는 덧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중창으로 바꾸면 좋지만 비싸잖아요. 어차피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극강의 어떤 가성비를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거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몰딩, 도배, 샤시 이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어떤 중간에 턱도 생기고 재료의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거실은 목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방이고 커튼을 쳐야 되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LG 창으로 이제 덧창을 시공을 했고, 여기는 이제 침대가 이렇게 놓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맞은편 부분에 TV를 놓을 거라, 아무튼 이제 그거 맞춰서 이렇게, 네, 샤시도 제작을 했고,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새 거 같죠. 사실 문짝만 제가 바꿔드린 거고, 내부는 15년 된 그대로입니다. 15년 된 그대로인데 쓸만하잖아요.
네,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문짝만 좀 바꿔드렸고요. 이제 상부는 이제 랩핑을 해서 네, 그렇게 마감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름으로 깔끔하게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새로 하려면 다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어만 깔끔하게 이제 필름을 했고요.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화장실은 나름 조금 힘을 좀 줬고요. 이제 1200에 600가 네, 이제 약간 좀 호텔 느낌 나는 그런 좀 고급진 모던한 타일을 좀 시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시공했던 그 신반포자이에 들어갔던 타일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얘는 가격이 그 절반입니다. 왜? 얘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시공을 했고, 여기 들어와 있는 기저재들은 다 이제 데린바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광 제품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뭐 신축 아파트 그런 느낌 나게끔 일단 이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무광보다. 그래서 데린바스 제품으로 다 구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도 다 맞춤 제작으로 네,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존에 어떤 유리 파티션, 이게 보통 이제 유리 부스로 되어 있죠. 그걸 이렇게 조적 파티션으로 바꿔드렸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제 샴푸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편리하게 수납도 되고 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화장실은 굉장히 가성비 있으면서 괜찮다. 네, 이제 공용 화장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요 지금 유리 파티션이 지금 막 시공이 됐는데, 네, 안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600에 300 타일, 바닥은 이제 300, 300 타일인데, 보통은 뭐 신축 아파트나 그런 데 보셔도 타일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같은 톤으로 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 시공된 타일은 안방 거보다도 더 쌉니다. 네, 아주 그냥 가성비 좋은 타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욕조를 시공하고 이렇게 이제 유리 파티션을 해서 물팀도 방지하고, 뭐 들어갔던 도기류는 다 데린바스로 안방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 뭐 이제 졸리컷 하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고급 시공을 할 때는 여기를 이제 다 레진 처리를 한다. 이제 그 레진 처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인건비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실에 좀 진심이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좀 타일색에 맞춰서 실리콘을 쏘면은 어떤 뭐 이제 물때도 방지하고 봤을 때 이질감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덱스 제품, 그냥 조색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잠실 레이크 팰리스 43평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자, 오늘은 제가 좀 평상시보다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화려한 마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뭐 비싼 시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싼 마이로 뭐 가성비만 찾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재는 비싸지 않은 걸 쓰되 마감의 형식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뭐 정갈한 하이엔드의 느낌, 그런 걸 잘 지킨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살고 계시던 분이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하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살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내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남는 예산 안에서 조금 이렇게 분표를 하셔서 뭐 최대한 좀 가성비와 가심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